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어제도 지수가 나름 코스닥 중심에서 굉장히 또 크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까지 지수가 반등하면서 저점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지수가 올라와 주었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저점 대비 대략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는 그거에 살짝 못 미치지만 코스피 또한 거의 V자 가까운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약 4거래일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군들은 저점 대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3에서 50% 가까이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참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는 것 같은데 매번 시장의 공포 속에서 RSI가 이 과매도권에 들어가고 엔벨로프 20선에 닿는다든지 그리고 빅스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피어 앤 그리드가 한 자릿수가 나왔을 때를 보면 대부분은 저점인데 사실 그 구간을 우리가 겪을 때는 굉장한 공포 속에서 종목을 오히려 투매를 해버리고 또한 공포 속에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지점이 저점이었구나. 그때 몽땅 살 걸 그랬어 하는 후회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뭐냐?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쓰는 엔벨로프 20 기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RSI 과매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피어 앤 그리드가 한 자릿수에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의 반대 매매가 자욱하고 비관론이 팽배할 때가 대부분 최고 클라이막스였던 적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4월 9일 날 관세가 부과가 된 날이죠. 그 전부터 폭락을 했기 때문에 4월 9일 날 관세가 부과가 된 지점이 사실상 그날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사실 악재가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 보통은 악재의 소멸이고 또 호재가 시장에 나오는 날이 또 재료의 소멸로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시장이 사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저점에서 종목군들을 예를 들어서 막말로 내가 이것저것 사지 못했지만 지수 ETF라든지 적절하게 담아놓고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물을 타지 않았더라도 투매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올라와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 낸 종목으로 물려있던 종목군들 일부 잘라내면서 이런 스위칭 전략도 하고 혹은 그런 종목군들이 수익 전환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번 하락은 고점 대비 23%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락이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각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도 잘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이러한 시장의 이 하락 파동은 제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의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대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 시장에 머무르면서 열심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맞다라는 것보다도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두렵지 않다.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시장 더 이상 더 나빠질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죠. 일단은 미중이 미국은 중국의 145%, 중국은 미국의 125%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관세를 부과한다 한들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관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고로 1차 글로벌 관세 전쟁은 1라운드가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한 시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협상 단계에 넘어갔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90일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 90일 연장 속에서 어찌됐든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회복의 경로로 가는 거고요. 세 번째,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 10년물, 20년물, 3년물 즉 장기 국채 금리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완만한 반등의 성격을 뜰 것 같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이미 상처를 입었고 우리가 145% 혹은 상호관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랐던
이 10% 기본 관세, 20% 펜타닐 관세는 이미 시장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교역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고로 글로벌 증시가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지수는 완벽하게 회복은 하지 못할 것인데 지수가 박스권으로 갈 때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실적 기반한 성장주들이 이를 해결해 준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지금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급격한 시장의 하락이 적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좋은 종목들 많고 매일같이 단기 매매 병행해서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설명 이해 다 적절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전부 회복되었고 어설프게 정치 테마 인맥주 추격 매수하면 깡통차기 딱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나오는 좋은 종목들 조정시 매수하시고 실적 나오는 좋은 종목이라 하면 조선, 방산 이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변화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서 또한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던 의미 있는 호재를 동반했던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도 조정시 매수로 대응하시면 무난한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자, 시장 종합을 보면 상승 1120개, 코스피도 710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견조한 흐름을 보인 장세였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브리지바이오의 임상 실패로 인해서 시장이 마이너스 0.8% 정도 빠져서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다 끌고 올라왔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장 전력인프라와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섹터 쪽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은 지수는 좀 들어 올려 주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수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수의 조정 시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그냥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러한 수급들 있죠. 메이저 수급은 1도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지수로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로는 올라가기는 어려운 시장 같아 보여요. 자, 지금 시장은 시황적으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겁나지도 않고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올라오고 물려 있었던 것도 착착 수익 전환되고 현금화 축축해 나가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 될 시기로 봅니다. 그만큼 공포에 뭐라도 좀 사놓고 대응해야 올라올 때 종목이 있는 거지 떨어질 때 다 팔아버리고 시장 떠나버리면 그대로 새되는 게 한두 번 아니죠. 지난 몇 주간의 트럼프 관세발 변동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주 나오는 흐름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종목들의 키 맞추기와 더불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괜찮은 업종은 웬만해서는 다 살려주는 장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선이 6월 초입니다. 정치 테마주를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 이걸로 뭔 대박을 내겠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그거 시절은 끝났고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남았을 때 적당히 끊어서 먹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서 인생 바꾸겠다 10배 2배 먹겠다 1배 먹겠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여러분들 깡통 찹니다. 왜? 우리가 세력인가요? 선침해 할 수 있습니까? 자금이 많습니까? 주식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갈지 압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 과정 속에 그 과실을 따먹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박을 찾고 뭘 한다 상상을 한다 그러다가 오늘 코나 아이나 유라칼이나 이렇게 하한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슈가 나와서 방향이 틀렸다 생각하면 손절도 빨리 봐야 이쪽에서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인맥주입니다. 이미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3당의 공통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빠져도 우리가 물려도 살려는 주더라고요.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어떠한 정책주들이든지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정책은 물려도 살려줍니다. 정책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추는 게 맞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책은 오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코멘트 드리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노선 변경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분배에서 성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즉 기본소득이 없어졌다라는 거고 공공주택도 없다라는 거를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 말은 지역화폐 쪽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설사 올라도 많이 해먹은 쪽은 건들지 않은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고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법이죠. AI 쪽은 일단은 진심이에요. 이재명, 한동훈, 안철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한동훈 쪽에서 정책 비전 공개하면서 AI G3 만들겠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뭐뭐뭐 해서 AI 쪽에 150조를 맞나? 150조 투자하겠다. 아무튼 150조예요. 한동훈 쪽은 150조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쪽은 100조죠. 100조고 안철수 뭐 AI 고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 그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AI와 로봇은 계속 순환매가 돌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려도 이쪽에 물려야겠죠. 물려도 이쪽에 나머지는 아니다. 예, 저출산도 아니고 네, 일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AI와 로봇 쪽 집중하시고 여기에 드론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드론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대선 주제들 토론이 진행이 되면 현안이 뭐냐 미국 중심의 관세 부과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실적 추정은 저는 화장품, 전력 인프라, 조선, 방산, 원전, 예?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재료가 있는 주소주급의 한두 개, ABL, 펩트론 여기 좀 더하자면 뭐 알테오젠까지 이렇게 좀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글로벌리한 테마 뭐 나름의 해지라고 할 수 있는 알래스카 LNG 이 정도 선에서만 종목군들 돌려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자세히 봤나요? 한 100개 살 수 있습니까? 이 안에서만 하더라도 2, 30개 충분히 넘고도 남는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지수는 패스하고요. 지수는 어차피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뭐 그냥 종목군들 몇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이제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동양철관에 대해서 그 종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종배 추천하면서 시간에 문자를 좀 보내고 4%대 팔고 나머지는 오늘 시가에 좀 팔았는데요. 뭐 이렇게 종배 들어간 거는 시가에 팔고 눌리면서 들어가서 나머지 다 팔고 매매를 했고 넥스틸도 마찬가지로 동양철관이라는 시간에 뜨게 되면은 이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아침에 종목이 갭이 들기 전에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침에 빠르게 좀 시세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이렇게 나왔을 때 저도 가지고 있다가 계좌 두 개로 들고 있다가 이쪽은 아침부터 이제 여기서 쭈르륵 사서 뭐 고점 최고점에 못 팔았는데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쳤고 일단은 이쪽은 계속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안 볼 것 같고 동양철관이라든지 종목들 고점에서 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흐름을 좀 체크할 것 같고요. 오늘 하이스틸이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좀 갔다가 오늘 빠르게 좀 돌려 세웠죠. 상승률도 가장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이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들 대장주로 스위칭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 상한가 풀렸더라면 대장주 위주에서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장주 중심에서 매매를 해라. 오늘도 회원님들한테는 하이스틸만 눌리면 보더라도 하이스틸만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좀 이 종목이 왜 바로 답답하게 상한가를 갔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그러다 보니까 갭을 많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약간 떴다가 밀려서 이 아래권에서 다시 힘 받아서 끄집어 올린다면 올린다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가봐야 알 것 같네요. 가봐야 알 것 같아서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한택하고 에어레인
이 CCUS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제법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차피 이것도 우리나라 3당이 엮이는 이슈기 때문에 또 밀려 내려온다면 이게 하단에서 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에어레인과 CCUS 종목군들 특히나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올라간 거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이나 내일 미국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할 계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전화 통화가 뭐 흐지부지 되고 혹은 했는데 뭐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방한을 하죠. 그럼 목요일 날 정도 많이 떨어지면 사보는 겁니다. 목요일 날 정도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테마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AI 관련해서 크라우드웍스가 매우 뜨겁게 올라왔죠. 크라우드웍스가 매우 뜨겁게 올라오고 뭐 상한가 1, 2, 3 여기서 또 올라오고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한 3배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간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AI 국가위원장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올랐는데 나중에 빠지면 밑에서 저는 볼 것 같아요. 올라가면 안 볼 것 같고요. 그게 없이 그냥 좀 빠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다시 올라가서 일단 조금 보기가 좀 거북스러워졌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고, 솔트록스는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눌러올 때.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는 사실상 얘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스트 소프트의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이스트 8라는 종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스트 소프트를 끄집어 당겼기 때문에 차라리 본다면 저는 솔트 룩스를 볼 것이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료 AI 쪽에서도 흐름이 상당히 뭐 견조한데요. 특히 3빌리언이 지금 고점을 돌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주가가 야금야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을 넘겼다가 매물 소화하고 음봉 매집을 하고 재차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그림이 좋아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한택 매매하고 대동 하이스틸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동양철관 매매하고 이렇게 좀 본 것 같고요. 클로봇은 로봇 쪽도 제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클로봇도 아침에 추천은 드렸는데 생각보다 안 빠져가지고 좀 위로 사신 분들만 들어가서 아마 2만 800원대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매도 자리를 잡을 때 저는 볼린저 밴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쳤다라는 거는 일단은 매도하고 보라는 내용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수렴을 하고 넘어갈 때는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 뚫어버리고, 볼린저 밴드를 하회하면 그때부터 조정이고, 하회하면 그때부터 조정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종목을 그리고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로봇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제 대장주가 좀 바뀌었죠. 한국 PIM에 이런 구간이 돌파될 때 1,700원, 17,000원이 돌파되면서 재료가 좀 붙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재료를 붙여주니까 뭐 휴머노이드라고 뭐 세계 최초라고 하고 이재명 뭐 정책주 뭐 쭈쭈쭈 붙이니까 안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불타기로 쭉 사고 눌림 좀 보고 다시 여기서 올라가서 불타기 하면서 반 팔고 나머지는 상따로 좀 넘어가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PIM도 지금 이 구간에서 PIM도 막혀있는 상가라고 해야죠. 결국은 2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시세를 좀 줄 거예요. 왜냐하면 라운드 피거가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대신 여기까지의 갭이 있기 때문에 갭 뜨고 나서 밀렸다가 재차 돌파하면서 2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한 차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PIM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 항상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요, 시가를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이스틸처럼 이 양봉의 거래 대금이 커야죠. 시가의 음봉의 거래 대금이 있고 양봉의 거래 대금이 더 크다면 돌파를 시킵니다. 돌파를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이 음봉의 크기가 매우 커요. 시가에 나온 이 음봉의 거래 대금이 매우 큽니다. 300억짜리죠. 근데 이 구간에서 양봉의 대금이 크지 않으면 돌파가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설사 올라온더라도 추격 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이스틸하고 100% 상반된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스타일의 종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종목군들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원전 관련해서도 이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되죠. BHI도 마찬가지고 오늘 가지고 있던 거는 다 전량 매도를 했는데 빠지는 구간에서 일부 저도 추가 매수를 떨어질 때 아래 구간에서 쭉쭉쭉 해서 일부는 물량을 좀 줄이고 일부는 이제 그 수익권에서 오늘 전량 청산을 좀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그 이유는 BHI는 굉장히 많은 누적 이 수주 잔고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밀렸을 때 추세가 살아나면 다시 봐볼 것 같고요. 변압기 쪽에서 효성중공업이 굉장히 또 추세를 많이 살려놨습니다. 수출 데이터로 보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준에서 일진정리도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탄력이 주가의 위치가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있다 정도고요.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완전 신고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타 종목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데 내일 신고가를 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추격 매수는 비추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시가총액 기준에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지금 하나그룹주가 좀 안 좋은 게 그 차기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보면 방사청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하나오션 행정처분 검토라는 이슈가 지금 생기면서 하나그룹주가 좀 빠지고 현대 오션이라든지 이쪽 그룹주 종목군들이 훨씬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들이 이제 내일장 혹여나 종목군들 과도하게 빠지게 된다면 매수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오늘 저녁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 엔진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면 고민해보고 배팅을 할까 말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볼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인데요. ABL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나와서 이 BBB, 이 그래파드 B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첫 조정은 첫 투매가 나왔을 때는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11선 기준에서 아마 만나는 자리 첫 자리 즉 이평선의 첫 키스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매매 방법 중에서 이평선의 첫 키스 자리라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강한 추세를 동반하는 종목군들은 뭐 5일선 첫 자리, 그 다음에 내려와서 11선 첫 자리, 2연봉, 1, 2연봉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기다려서 매매 전략을 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감하면서 지금의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당연히 모든 종목이 좋을 수만은 없는데요. 전략을 잘 짜시면 계좌 회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더 이상의 불확실성도 없고 악재는 대부분 노출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